선배님 요즘 너무 바빠지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선배님을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선배님 더 바빠지기 전에 저희 급한 거 빨리 해결해야 돼서 선배님 급하게 모셨어요. 아, 그러니까 뭐가 급해? 왜 갑자기 급해졌어? 아니 저희 선배님하고 상담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더 미뤄지면 저희 거 못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해봐. 저 먼저. 지금 대기 푹 기다리고 있어요. 자, 제 질문인데요, 선배님. 제가 이혼한 지 2년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제 딸이 대학생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 딸은 저랑 제 전 남편이랑, 그러니까 아빠랑 엄마가 그냥 잘 지내길 원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딸은 엄마 아빠가 막 심하게 싸우는 걸 목격한 적이 없어요? 네, 고상하게 싸워도 뭐 이혼은 하더라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저희 딸한테 제가 받은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이제 보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아빠한테 가서 아빠랑 저녁을 먹으면서 그걸 쓰면서 이제 보통 기프티콘은 뭐 아메리카노 2잔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쓰면서 아빠 이거 엄마가 준 거야. 그러니까 마치 엄마가 아빠한테 준 것처럼. 아빠랑 같이 먹어 해서 제가 준 것처럼 그러면서 먹었대요. 이제 저희 딸이 이제 아빠한테 갈 일이 있어가지고 뭐 그럼 뭐 그 근처에서 엄마랑 저녁 먹을까? 그랬더니 그럴 것 같으면 아빠랑 같이 먹을까?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냥 확실히 거리를 두고 싶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중간에서 뭔가 자기가 역할을 하려고 하는 저희 딸이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러면 엄마 마음 그렇지.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아이 아빠와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 딸이 좀 안쓰럽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전 남편하고 잘 지내야 되는 건지 아이를 위해서 그게 좀 궁금했어요. 작가님 마음은 어때요?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희 딸 아빠가 아빠로서 그냥 역할 잘해주면 그냥 고맙고 그런 거지 저는 막 싫어 이러고는 아니지만 굳이 왜 만나지? 뭐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따님이 혹시 재결합을 원해요? 그거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내 후배인 작가님의 마음 측면에서 하나, 그 다음에 그 따님의 입장에서 하나, 두 가지 답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딸이 제일 소중할 테니까 따님의 입장에서 먼저 얘기하면 이혼한 엄마 아빠 사이에서 딸이 그렇게 할 때는 그리고 지금 초등학생이라면 다 그래. 다 그렇게 할 수 있어. 중학생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대학생인데 그런다면 다 그래도 생각이 있고 성인인데 아마 그 따님의 마음에 혹시 엄마 아빠가 재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게 있다면 나는 이거는 솔직하게 모녀 사이에 커피 마시면서 얘기해야 될 문제라고 봐요. 너 혹시 이러니? 그럼 아니라고 그럴 거지. 그렇더라도 아니라고 그러겠지 우선은. 그럼 좀 더 진지하게 물어봐서 정말 뜻이 뭔지 진위를 파악하고 난 그 얘기를 꼭 확인해 줬으면 좋겠어. 엄마한테는 네가 제일 소중해. 엄마는 네가 이 세상에서 다야. 그래서 너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고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그러나 이제 네가 컸으니까 엄마가 얘기하는데 엄마도 사람이잖아. 그래서 엄마가 너도 친구 싸우고 나면 꼴도 보기 싫지. 어른들도 싸워. 오죽 같이 있고 싶지 않으면 이혼을 했겠니. 엄마는 너한테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고 아빠는 아빠로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래. 너랑 20년은 엄마가 참고 가정을 계속 유지했잖아. 이제는 엄마가 좀 자유롭게 해방감을 느끼면 안 될까? 그렇게 엄마의 마음을 솔직히. 그러나 항상 네가 내 전부야. 엄마는 널 사랑해. 그래서 널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하지만 넌 이제 떠나갈 거잖아. 너도 이제 남자친구 생길 거고 언젠간 결혼해서 떠날 거잖아. 엄마 혼자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왜 울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내 아이기 때문에 엄마는 좋은 것만 주고 싶거든. 근데 작가님의 이혼으로 인해서 아이를 힘들게 하는 게 너무 미안한 거야. 근데 난 그것도 좀 이제는 해방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있잖아. 자식 버리는 부모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혼하면 법정에서 서로 안 키우려고 싸우는 사람도 그렇게 많대요. 그런데 내가 이혼하고 내 엄마로서의 책임을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안하지. 당연히 미안해. 그렇지만
그 미안함을 내가 아이를 더 사랑하는 것으로 상쇄하세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엄마 되잖아? 이해해요.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을 자꾸 갖지 마요. 미안한 마음은 관계에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따님의 삶도 중요하지만 작가님의 여성으로서 삶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랑 손 꼭 잡고 한번 얘기를 해서 푸세요. 저마다 이혼의 스토리가 다 다르고 역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혼한 지 2년밖에 안 됐으면 아직도 회복의 기간이 필요해요. 이혼의 기간이 평화로웠다 하더라도 분명히 상처가 깊었을 거고 그 상처가 한두 해 된 거 아니었을 거고 오죽하면 이혼했겠어? 그러니까 내 딸도 중요하지만 나의 상처도 보듬어 줘야 돼. 나를 치유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네. 화이팅! 울지 마! 화이팅! 저의 질문입니다. 네. 어릴 때부터 진짜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다른 친구한테 제 뒷담화를 하고 다닌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아직은 그 친구한테 이걸 제가 안다는 걸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근데 그 말을 어떻게 담담하게 해? 굉장히 힘들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책에서 얘기한다면 거룩하고 좀 부드럽게 얘기해야 되잖아. 그런데 나라면 그 친구 안 만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의 절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뒤에 가서 나의 뒷담화를 하는 순간 나의 절친이 아님이 입증됐잖아. 절친은 행여 내가 좀 잘못한 게 있어도 감싸줘야 절친이지. 그런데 다른 데 가서 내 험담을 했다면 그건 내 절친이 아님이 입증된 거고 그러면 나를 좀 잠깐 혼내줘야 돼. 아, 너 또 엉뚱한 농사 지었구나. 넌 아직도 사람 보는 눈이 그거밖에 없구나. 에이,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난 바로 마음을 접겠어요. 옆에다가 늘 내 뒷담화를 하는 사람을 두고 사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친구는 다른 데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나라면 정리하겠어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내가 그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상한 애야 라고 또 한 줄 더해서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닐 거예요. 가서 분명하게 네가 나를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걸 내가 알아.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지? 그리고 그렇게 하고 다니지 말아줘. 근데 그 사람만 있는 데 가서 얘기하면 안 돼. 이게 키포인트야. 그 사람 있는 데서만 얘기하잖아? 그런 성격의 사람들은 그게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수치스럽다. 내가 인간으로서 도덕적이지 않은 일을 했구나. 아, 수치스러워 창피해. 이것도 안 느끼는 사람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혼자 당하잖아? 그러면 하고 끝이에요. 그 사람이 내 험담을 한 또 다른 사람이 있을 때 하면 최고. 만약에 그게 그 상황이 안 만들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옆에 그래도 좀 중립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괜찮은 사람이 있을 때 그럴 때 얘기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두면 뭐가 중요하냐면 이 험담을 했던 사람이 얘도 들었어라 아니까 그것만으로 얘는 조심하게 되거든. 그렇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할 수 있겠어? 이제 끝난 거네요. 아니 뭐 이제 내가 이별이네. 뭐 그렇게 끝내놓는 거를 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남녀 관계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혼자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혼자 있는 걸 마음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두렵기도 하고 절친일 수도 있고 뭐 애인이나 부부였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없으면은 내 인생이 큰일 날 것 같고 막 이런 게 있는데 혼자 있으려는 마음가짐을 먹을 때 좀 가져야 되는 생각들? 네, 그것도 중요하겠구나. 그런데 내가 혼자 있으세요는 뭐냐면 옳지 않은 친구, 옳지 않은 남자친구랑 있느니 혼자 있으세요. 그 말이에요. 항상 전제가 있어요. 옳지 않은 사람은 내 옆에 두면 안 돼요. 그거는 친구가 아니고 애인도 아니고 독이에요. 독. 나를 갉아먹는 독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그런 친구가 옆에 있으면 이 마음이 얼마나 분했다가 억울했다가 너 그럴 수가 있어 했다가 속상했다가 그러다가 꼭 어디로 가냐면 자기 비하로 가요. 내가 문제구나. 나 왜 이것밖에 안 되지? 그러면 그 사람은 독이야. 그러니까 그 독은 치워버리라는 거야. 혼자 있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혼자 있는 게 낫다고 베스트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독을 치워버리라는 얘기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진짜 혼자일 수도 있잖아. 애인은 한 명이니까 항상 우리가 뭐 2명, 3명씩 두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애인을 떠나보내면 순간적으로는 혼자죠. 순간적일 수도 있고 좀 꽤 갈 수도 있고 혼자잖아. 누구나 힘들지. 그리고 시련의 아픔도 있고 막 힘들죠. 하지만 마음도 트레이닝 할 수가 있어요. 자꾸. 내 마음을 누가 트레이닝해? 나밖에 트레이닝 할 수가 없어요. 훈련시켜야 돼. 자꾸. 야, 너 그거 그 독을 옆에다 두고 너 자꾸 너를 갉아먹을래? 치워. 버려. 그리고 가서 운동하자. 운동을 땀을 미친 듯이 한번 흘려보자 하고 막 가서 운동도 해보고. 내가 좋아하는 거가 있어. 뭐 영화야. 그러면 영화를 가서 보고 실컷 웃어보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선은 나를 위로해줘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울해져. 우울이 깊어지면 아주 늪에 빠져요. 우울은 늪과 같아서 발을 한번 들여놓으면 계속 빠져요. 내가 딱 나와야 돼. 결단, 가위로 자르듯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을 계속 돌려야 돼요. 그리고 다른 친구, 다른 일 이런 걸 찾아봐야 돼요. 제가 네. 선배 한 분이 계시는데요. 네. 아기가 없어요. 정말 타박을 자주 하시고 이거를 아기가 없는 거 아는데도 그게 상처를 받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타박을 해요? 몇 개만 들어볼 수 있어요? 일을 하고 있는데 일 안 하고 있니? 라든가 열심히 집중하고 있는데 놀고 있니? 라든가 네. 그래서 근데 이런 게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계속 그러시니까 이게 근데 저는 후배로서 선배님한테 이제 맞댈 수는 없으니까 네. 속으로 혼자 그러고만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제가 좀 대처를 해야 될지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게 좀 힘들어서. 혹시 그 선배한테 네. 이렇게 지금 느끼는 그 불편함을 선배님 제가 선배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불편해요 라고 얘기한 적 있어요? 그렇게는 얘기를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 혹시나 이분은 장난식으로 하는 건데 후배가 선을 넘었다고 생각할까봐 후배로서는 그게 좀 많이 어렵다. 그럴 수도 있군요. 나 근데 그 선배가 누군지 알 것 같아. 왜 그래요 도대체? 그러니까 아기가 없는 거죠. 없죠. 근데 왜 자꾸 타박을 해? 옛말에 이게 있어요.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다. 그런데 싫은 소리를 계속하면 다 싫어하지. 난 이런 거 같아. 진짜 아기가 없어 보이고 아기가 없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직장에는 내가 늘 얘기하는데 좋은 사람, 나쁜 놈이 같이 존재해. 어느 직장이든. 그리고 나쁜 분들은 이렇게 내가 타박을 했을 때 아기가 항상 있어. 그리고 내가 정말 선배 난 못 참겠다. 가서 정중하게 말씀드리면 안 하시겠지 하고 가서 하지. 큰일 나. 왜? 나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아기가 있나 없나를 파악을 잘해야 되고 진짜 아기가 없고 좋은 사람이긴 해. 이게 확신이 있을 때는 가서 그 선배한테 선배님 저 정말 죄송한데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러이러하셔서 제가 정말 불편해서 일을 하다가도 너무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그 선배가 아마 분명히 100% 왜? 하고 몰랐을 거야. 모르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분이 좀 더 안 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 받고 있지 말고 가서 수도꼭지를 잠궈버리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괜히 상처 주는 사람이 될 필요 없고 나도 상처받을 일 없고. 그런데 나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가서 말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지가 화내. 뭐한 사람이 성낸다고 왜 옛말에 그거 있죠. 뭐한 놈이 성낸다. 그것처럼 오히려 더 화내. 본인이. 왜냐하면 그리고 나를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버려. 너는 왜가 그렇게 예민하냐? 너는 왜가 그렇게 애가 꼬였냐? 너는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렇게 꼬여서 듣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조직에는 늘 좋은 사람, 나쁜 놈이 있어. 그럼 나쁜 놈은 어떻게? 버려. 어디서 버려? 내 마음에서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차단. 말하세요. 속으로 계속 그래. 그 사람이 또 하면 그래 해라. 그래 지져라.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못 버텨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이렇게. 나도 완전히 초년생으로 시작해봤고 우리 때 조직 생활은 도제 같은 거였어요. 어디 선배한테 이런 게 있었어요. 선배가 말하면 일어섰어. 의자에 앉아있다가 일어서서 인사하고
그런데 그때는 뭐 덤빌 수도 없는데 얼마나 나쁜 분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걸 다 들으면 말라 죽어. 말라 죽기만 해. 내가 실제로 능력 없는 사람으로 자꾸 돼. 왜냐하면 내 자존감이 자꾸 낮아지거든. 너네 일을 그따위로 하니 자꾸 얘기하면 내가 정말 일을 못하는구나. 그걸 한두 번 들었을 때는 억울하고 속상하다가 나중에 그게 팩트가 돼버려. 그래서 난 일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신감이 없어져. 그리고 자존감도 낮아져. 그러면 안 돼요. 잘 생각해서 아, 이 사람은 나쁜 놈, 이 사람은 좋은 분 이러고 차단해야 돼요. 그걸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어떤 사람 중요하죠. 중요해. 근데 혹시 헷갈릴 때가 있어. 네. 나는 저 사람이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놈 했는데 내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을 가서 험담하지 말고 가서 저기 그런 선배가 A 선배라고 해. 그럼 다른 그 또래나 아니면 나의 동료들한테 그냥 자연스럽게 티나지 않게 뭐 A 선배를 물어보고 싶어. 근데 그걸 티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B 선배도 물어보고 C 선배도 물어봐야지. B 선배는 어때요? 함정으로 C 선배는 어때요? 근데 A 선배는 어때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한번 물어봐 주변에. 그래서 다들 만약에 A 선배가 괜찮다 그러면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하고 한번 다시 되짚어 봐야지. 그렇게 주변에 한번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평판을. 그렇게 해서 정확히 그 선배가 어떤 성향이고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나의 갈 길을 정해야죠. 그런데 그걸 정하고 난 다음에서 파악이 된 다음엔 나는 늘 하는 말이 진심은 통한다. 그래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선배님 제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존감도 낮아지고요. 자신감도 없어져서 일하다가도 기운 빠지고요. 버틸 수 있을까 싶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나쁜 놈이 아니고서는 누가 그런 후배 얘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다 도와주지. 그러면 오히려 관계가 좋아지는 계기가 돼요. 또 있어요. 제가 또? 또 있어요. 인생이 제가 연애를 하고 있는데 바쁘다. 네 바쁜 와중에 연애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이제 저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남자친구가 제가 바빠서 좀 많이 서운해하더라고요. 네. 일과 그 연애의 균형을 지키는 게 좀 어려워서 남자친구는 일 안 해? 네 안 합니다. 안 해?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길게 하지 마세요. 그냥 짧게. 내가 말하는 건 일방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를 너무 길게 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와줄 수는 있지. 근데 그게 내가 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관계는 계속 해주면 호의가 관리된다는 말은 진짜 진리예요. 처음에 한두 달은 미안해하다가 석 달, 넉 달 되면 당연한 거로 생각하고 나중에는 달라 그래. 다른 여자 생기면 그런 사람이 제일 빨리 떠나. 그래서 더 많이 줘. 그게 드라마나 영화의 단골 소재잖아요. 왜? 여자가 막 헌신해서 공부해갖고 이렇게 공부시켜서 고시 붙으면 꼭 열쇠 3개 주면 가고 뭐 그거는 근데 남녀가 마찬가지예요. 내 주변에서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는데 여성을 너무 사랑해서 학비 다 대주고 대학원 보내주고 근데 갑자기 유학을 가고 싶대서 유학까지 보내줬어요. 그런데 신발 거꾸로 신었어요. 여성분이. 그러니까 남녀 공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일을 당할 건 아니잖아. 아무래도 연락이 잘 안 되고 데이트할 시간이나 이런 게 좀 적다 보니까 좀 자기한테 소홀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서운함을 좀 토로할 때가 몇 번 있어서. 그런 조사도 많거든요. 남성과 여성이 같이 일할 때 일이 너무 많아서 갈등을 일으켜서 싸우는 경우. 그러면 대부분 너 맞아 왜 이래? 이게 제일 흔한 말이거든. 나 바빠 죽겠는데 나 일해도 치이는데 나 진짜 일도 지치는데 왜 너까지 이래? 이게 남녀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래요. 그런데 그렇게 돼도 이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성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남성이 일 안 하면 그거는 여성이 어떻게 해줘도 관계가 나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남자는 할 일이 없잖아. 집에서 넷플릭스 보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 사람하고 미래를 도모하는 건 난 네가 아깝다. 세상에 좋은 사람 많아. 만약에 찾아보고 없으면 그냥 혼자 있어. 빙고. 그런데 만약에 그 남성도 일이 있어? 그런데 여성이 너무 바빠서 힘들어? 그러면 난 그땐 그렇게 얘기해 주겠어. 그때도 역시 진심이 최고야. 난 네가 너무 소중해. 그리고 널 너무 사랑해. 그러나 내 일도 중요하잖아. 일도 있고 사랑도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 두 개를 다 같이 영위해 나가야 우리가
장기적으로 행복하지 않을까? 궁극적으로 이 얘기를 해서 설득시키고, 그리고 나는 네가 우선순위야 내 마음에서는. 그러나 일 또한 나의 책임이야. 책임을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 날 좀 이해해줘. 관계는 건강해야 돼. 건강한 관계가 아닌 건 조심해야 돼. 이 여드름이 남자 때문에 생긴 거예요. 맞습니다. 저 여드름이 과연 그 선배 때문일까? 아니 그 남자친구 때문일까? 복합적인 거죠. 이제 하나 더 여기다. 오늘 갑자기 저희가 뭐 이게 다 우리가 오늘 한 얘기가 관계에 대한 거네요. 사실 모든 사람이 관계를 제일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관계에 대한 좋은 코너를 한번 마련해 보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마련해 보자는 생각을 우리 제작진이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갑자기 이렇게 긴급 상담 이래서 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요. 오늘 이제 우리 유튜브 녹화가 있으니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침에 시간이 많지 않은 거예요. 제가 잠깐 고민했어요. 끼는 여러분들한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헤어샵을 가면 운동할 시간이 없고, 운동을 하면 헤어를 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내가 대충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결정할게요? 머리를 보면 아시겠죠? 제가 대충 드라이하고 운동을 했어요. 우리는 항상 갈림길에 서서 오늘은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그런 갈등과 갈림길이 꼭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선택 이러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막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 받고 갈등하는 시간을 좀 줄여주려면 내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저의 컨디션을 잘 지키기 위해서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잘 자는 거. 두 번째, 잘 먹는 거. 세 번째가 운동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저의 원칙이에요. 우선순위. 그러면 이런 우선순위 같은 걸 만들어 두면 결정이 쉬워요. 여러분도 관계에서 우선순위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뭐가 난 제일 중요하지? 그걸 한번 생각해서 이게 제일 중요해 라고 해놓으면 결정이 쉬워요. 괜히 감정 노동하고 혼자 마음에 상처받고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한번 시간이 있으면 나에게 우선순위는 뭐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